자, 그럼 넘어가서 바로 한발 기업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정말 확고한 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반도체다라고 했는데 오늘 혹시 한발 반도체를 네. 향합니까? 아, 반도체는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좀 일관성이 좀 변화된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드는데 간밤에 또 아주 핫한 새로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제가 또 전도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이제 부각이 좀 됐거든요. 오늘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죠. 사실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한미약품은 정말 수많은 이제 분야의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가장 좀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이 당뇨병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응용해가지고 에페글라나타이드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을 작년 7월 달에 식약처에 이제 임상 3상 신청을 했고요. 작년 10월 23일 날 임상 시험 계획, 3상 시험 계획이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는 뭐 페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올해 뭐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이 3상에 진입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2025년 상반기쯤 되면 또 허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대목인데 일단 여러분 내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간염. 이제 지방간이 이제 더 심해지면 그게 이제 간암이 되거든요. 간암이 되면 이제 HLB가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님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암이 되기 전에 이 지방간염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이제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내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네네.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요즘에는 또 메시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맞아요. 이 내시와 메시와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월 달에 일라일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메시와 관련된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이제 결과도 같이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제파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텔제페타이드라고 하는 후보 물질 이름이 이제 GLP-1하고 GIP 동시에 이중기전으로 이제 작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이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임상 2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공개가 돼서 아 올해 메시가 좀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기류들이 조금 형성되던 찰나에 오늘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이슈가 하나 이제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드리갈 파마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거든요. 레지디프라라고 하는 이 메시 치료제가 미국 FDA에 최종적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한 25% 정도 거의 $300 수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시장 규모만 따지더라도 30조 원 정도라고 이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뭐 대사 이상 지방간염 사실 이 지방간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성인병의 이제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당뇨병이라든지 지방간염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이 또 많이 이제 걸리는 이제 질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신약 치료제 시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혁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 당연히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뭐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미약품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외에도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동아이스티라든지 올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메시, 내시 치료제들을 이제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군집이 같이 한번 이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능성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시면서 이제 주가 흐름 한번 분석해 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은 뭐 본업보다는 사실 이제 다른 이슈 지금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과 관련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쳐놓고 방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파이프라인 가치들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은 너무 좀 저평가예요. 실적도 좋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긴 합니다만 연초에 또 한번 강하게 이 M&A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좀 지루하게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천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저평
저평가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사실 제쳐두고라고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칠 수가 그렇죠. 없는 게 바로 이 맞습니다. 경영권 분쟁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주가에서는 그렇게 또 나쁜 재료는 아니에요. 네. 이러한 이슈를 소화하면서 정말 네. 큰 변동성이 생기고 그 변동성으로 차익 그렇죠. 실현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슈로면 네.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가 좀 그렇죠. 단기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싶거든요. 이제 한미 사이언스는 솔직히 이제 주 총장의 표대결이 이게 지금 웬만큼 추정이 좀 되면은 한미 사이언스로 좀 밀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굉장히 지금 뭐 박빙이에요. 한 표 차이로. 네, 표대결 자체가 이게 지금 뭐 어찌 보면 집안 싸움 아닙니까, 그죠? 네. 모녀와 또 장차남 간의 또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최대 주주는 현재 회장 어머니죠. 이제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이제 31.9%, 네. 장차남 지분을 합치면 25.05%예요. 이게 지분 차이가 한 6%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이제 일반 주주라든지 우호 주주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될 것 같거든요. 12.15%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이제 지분, 그 다음에 연기금이 또 오늘 뭐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연기금이 지금 무려 7% 넘는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심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주총을 서울에서 하다가 갑자기 경기도 화성에서 지금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동탄. 예, 이게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참여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리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장차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리인이 이제 의결권 위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투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 PBR에 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별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요걸 가지고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사이언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다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냥 CI하고 지금 현재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송 회장의 이제 손을 좀 들어주면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이제 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네. 또 OCI가 이제 지분 이제 맞교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또 해준 거기 때문에 네. 실단 확보 차원에서도 저는 좀 긍정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한미 사이언스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오히려 이제 한미 약품은 오늘 말씀드린 이제 메시라고 하는 네. 또 좀 새로운 이슈가 좀 불거졌으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다. 제약바이오 얘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3월 22일입니다. 네, 엄민용 일주일 애널리스트와 함께 남았군요. 네. 또 김영민 매니저 또 함께 초대해서 정말 제약바이오 특집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한미약품을 가지고 이제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 해서 김준호 매니저 VS로요. 여기에 지금 함께 있는 것 기대가 오늘 좀 되는 기업들입니다. 유한양행과 삼일제약을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같이 어떻게 풀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는 제가 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어.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글로벌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세계 최초로 이제 메시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된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그냥 어느 정도 좀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렉나자 관련된 어떤 이제 실적 성장과 또 이제 올해 또 6월달 또 늦어도 8월달 안에는 또 FDA도 시판 허가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쵸? 그 관련된 모멘텀이 사실상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미국 아마케라든지 또 그 다음 달에 5월 달에 있을 또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를 앞둔 시점에서 세론 현상이 좀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는 게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별적인 이슈와 또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이제 렉나자 시판 허가 또 이제 글로벌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을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VS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 한발 리뷰 같이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가 어제 또 흐름이 좋았고 사실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네.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맞아요. 뭐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며칠 전에 이제 감속기 국산화한다는 맞아요. 이슈가 좀 있었고 어제는 갑자기 또 복강경 수술 현장에 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투입돼가지고 담낭 재구술을 성공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 로봇이 수술 현장에까지 이제 폭넓게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로봇은 아닙니다만 그 수술을 보조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로봇이 이런 의료 현장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또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저께 이제 사실 주주총회 이제 일정이 공개가 좀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총은 뭐 언제 한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총장에서 의결을 하는 이제 사안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총 안건 중에 이제 사내이사, 사회이사, 감사 선임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사내이사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에 있는 분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주총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인력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부각이 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또 인수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또 조기에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전반에서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이제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저께 또 피규어 AI사에서 피규어 1 이제 로봇을 공개했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로봇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SF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재료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유일 로보틱스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종가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이제 3만 원을 뚫고 나면 또 이 종목도 강하게 이제 상승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거래가 조금 더 저는 세게 한번 붙어줬으면 좋겠거든요. 큰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33,000원, 뭐 그 이상까지 본다면 35,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감속기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창에도 많은데요. 잠시 후 개장팀과 함께 로봇에 대한 또 이야기도 주제 삼아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서 봤었던 앱클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2.2%. 어제 장 초반에는 좀 약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에클론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결국 ABL 바이오와 함께 이제 삼중항체와 이제 사중항체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이중항체 플러스 ADC를 결합해서 지금 삼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이제 앱티스라는 이제 ADC 플랫폼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클론도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와 함께 또 이제 삼중항체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위암 치료제 관련돼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좀 화이자, 모더나 등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좀 그래도 선방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당분간 또 3월달 안에는 또 이제 아마케를 앞두는 시점에서 약간의 수급 이동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클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앱클론 지켜보고 간밤에 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은 좀 떨어졌지만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제약바이오 4일 연속? 4일 연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발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 10여일 전에 또 김영희 매점이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아 ST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이 기업은 업력이 정말 오래된 기업이에요. 90년 넘게 제약 사업을 이어져 왔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신약 개발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개의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2건, 또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2건. 원래 작년에 어떤 기술 이전 논의가 있었었는데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또 면역항암제와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지금 자회사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효능이 입증됐는데 GLP-1 유사체인 세마글루타이드와 지금 이제 유사한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중 감소 효능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최근에 어떤 주가 탄력성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김현민이 소개했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가 최근 펩트론과 인베티랩보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전일 소개했던 종목을 이제 에클론을 말씀드리면서 앱티스, ADC 플랫폼 업체 앱티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죠. 그리고 또 네. 이제 ADC 자체가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3중항체, 4중항체, 다중항체까지 지금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앱티스를 작년에 인수한 기업이 또 동아 S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 ST도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ADC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이제 글로벌 좀 제약바이오 업체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항체 약물 적합체 ADC고 또 관련해서 가장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앱티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앱티스 같은 경우는 3세대 ADC 링커를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CDMO 기업인 론자와도 ADC 관련된 기술 플랫폼 업무 협약을 또 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내에서는 또 ADC 관련해서 이제 앱티스라는 기업이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20개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HK 이노엔과 함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GC 녹십자와 함께 면역 질환 관련된 또 질환 신약 개발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항체 약물 적합체 ADC까지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적용될 수 있고 올해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동아 ST가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한 발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이 들어봐도 될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충분히 좀 3, 4일 동안 조정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전일 종가였던 77,500원을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9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6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재료도 있는 동아 ST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동아 ST를 포함해서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주총을 앞두고 좀 많이 몸을 사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이 시즌에 우려감이 오히려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현구가는 필요한 겁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사실상 최근에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HLB, 뭐 레오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사실 그 외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올해 제약바이오의 키워드가 있고 또 이제 아마케를 앞둔 시점에서 좀 기대감이 적용되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과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좀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뜨거운 어떤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트렌드와 키워드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고요. 또 꾸준한 어떤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전통 제약바이오 업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어떤 이제 뭐 실적 시즌과 또 그리고 또 주총을 앞둔 상태에서 지나친 어떤 이제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주총과 또 그리고 이번에 어떤 감사보고 제출 기한에 약간 번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VS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시간 제가 오늘 사실 준비했던 거는 오늘 사명만 보고는 제가 비만 치료제인가 해서 이쪽으로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꿨습니다. 제가. 네. 뭔가 이제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 밤에 나왔던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ADC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VS 범주를 동아 ST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유한 양행으로 좀 바꿔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메시 치료제가 있고 방금 한미약품 얘기해 주셨잖아요. 한미약품 얘기를 더 해주셔도 됩니다. 동아 ST와 비교점. 아니, 이 세 종목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 너무 지금 가혹한데요. 잔인하죠. 진짜 이게 지금 동아이스티, 레고캠바이오, 유한양행 사실 뭐 현금만 있으면 다 사셔도 저는 좋을 것 동아 같다는 생각이 ST도 들고요. 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글로벌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기업이기도 그쵸. 하고 주가도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그냥 유한양행을 고르고 싶어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VS 다 유한양행 선택을 왜냐면 이 유한양행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거의 다 겹치는 부분들이 다 있고 가져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렉라자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이미 국내에서는 뭐 김준 매니저님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미 국내에서는 지금 건강보험 이제 급여 등재가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폐암 환자들 EGFR 이제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표적 치료제로 이미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연간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넘어갈 거라고 이제 추정이 좀 돼요. 1,000억 넘는 매출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은 또 자회사 유한화학이라는 데서
이 랭라자를 직접 또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여 이게 이제 네.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 안에 랭라자와 이제 그 리브리반트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시판 허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마일스톤까지 이제 유입이 되고 매출액에 따른 이제 로열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HLB와 알테오젠과 가장 유사한 기업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또 유한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지이긴 합니다만 네. 유한양행을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미리 좀 공유를 하고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네. 네. 제가 오늘 좀 잘못한 느낌. 그 비만 치료제 사면만 보면 오늘 다 비만 치료제로 또 요즘 핫한 네. 기업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간밤에 나왔던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 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위주를 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오늘장 이제 개장하기 전에 먼저 전략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조금 네. 너무 많은 악재와 호재들이 다 겹쳐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어제 저는 이제 동시만기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급적인 이슈였는데 상당히 무난하게 지금 잘 지나갔다. 무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족할 정도로 어제 코스피 시장은 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동시효과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막판까지 이제 동시효과에서 이제 끌어당긴 일부 금융주들과 그리고 조선업종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또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총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꼭 저 PBR이라는 뭐 범주 안에 넣지 않더라도 배당 여력이 이제 크고 배당까지 하면서도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선회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오히려 오늘은 이틀째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시초가에도 조금 약세 출발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또 하락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초반에 또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 오히려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가 맞아요. 좀 쏠렸습니다. 어떻게 김준호 매니저는 어디에 오늘장 기회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한 3% 정도 더 조정이 나와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강했던 저 또한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 한 이틀, 3일 동안에 뭐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2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금요일장이고 또 주말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어떤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어떤 줍줍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제 상승 추세가 나왔던 반도체 섹터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서 신규 접근을 못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3일 동안에 어떤 이제 반도체 섹터, 특히 AI 반도체의 가장 대장격인 종목들의 어떤 추가 하락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네.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 소개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로 반도체와 바이오 쪽을 잘 접근해보자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은 김준호 매니저님 다음 주에 일정이 많은데도요. 네. 괜찮겠죠? 괜찮아요. 반도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발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동아ST, 김영민 매니저, 한미약품 정리해보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